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설적인 감독 알렉스 퍼거슨은 SNS는 인생 낭비다라는 격언을 남기며 SNS는 다소 부정적인 프레임에 씌워졌습니다. 하지만 SNS를 이용해서 억만장자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2018년 포브스 가선정한 최연소 자수성가 억만장자 카일리 코스메틱의 CEO 카일리 제너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녀는 사업 기간 3년 만인 만 21세에 약 1조 원의 재산을 쌓았습니다. 이는 만 23세에 최연소 억만장자에 오른 페이스북의 CEO 마크 자크버그를 뛰어넘는 기록입니다. 카일리 제너는 놀랍게도 이런 자신의 성공의 파랄이 SNS 덕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유명 방송인 집안 카다시안가의 막내 카일리 제너는 2007년 리얼리티 프로그램 4차원 가족 카다시안 따라잡기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켄달 제너, 킴 카다시안 등 그녀의 언니들에 비해 당시 10대 소녀였던 카일리 제너는 대중들에게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뷰티 분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립 제품에 가장 관심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카메라에 비치는 자신의 얇은 입술에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0대 때 교제하던 남자친구에게 얇은 입술로 인해 상처를 받았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콤플렉스를 지우고 변화를 꿈꾸며 2014년 입술 필러 시술을 하게 되고 이를 대중들에게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녀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귀여운 이미지에서 섹시한 이미지로 변신하며 언니들의 그늘에서 벗어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10대들에게 큰 인기를 누렸는데 그녀의 도톰한 입술을 따라하려는 이른바 카일리 효과라는 말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섹시한 입술의 대명사가 과거 안젤리나 졸리에서 카일리 제너로 세대 교체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기에 힘입어 잡지 표지 모델 활동과 크고 작은 패션 행사에 참여하며 인지도를 더 쌓아가던 카일리 제너의 SNS에는 팔로워들이 자연스레 모였고 그녀는 자신의 콤플렉스였던 얇은 입술을 가릴 수 있는 립 제품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성공의 이유는 단연 그녀의 무기인 SNS를 이용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핵심입니다. 카일리 제너는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SNS는 고객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놀라운 플랫폼이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2016년 당시 팔로워 1억 1천만 명이었는데 당시 전세계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탑10 안에 드는 순위였고 이는 대한민국 인구의 2배가 넘습니다. 준비된 팔로워를 등에 업고 18세의 모델 1과 방송 출연으로 벌어들인 25만 달러로 자신의 이름을 달고 나온 개당 29달러짜리 립키트 바이 카일리를 출시합니다. 출시 하루 전날 자신의 SNS에 이를 홍보했고 출시 당일 해당 제품은 온라인 판매단 1분 만에 1만 5천 세트가 완판되며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2016년 2월 그녀만의 뷰티 브랜드 카일리 코스메틱스를 정식 출시하며 그 해에만 3억 7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미국 패션 전문지 WWD에 따르면 에스티로더의 톰 포드 뷰티가 2006년 뷰티 라인 출시로부터 5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하는데 10년이 걸렸고 로레알 그룹, 랑콤이 10억 달러 매출을 올리는데 80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와 비교해보면 카일리 코스메틱스의 성장 속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카일리 제너가 다른 인기 스타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일방향 소통이 아닌 양방향 소통을 한다는 점입니다. 보통 인플루언서들은 우리와는 좀 다른 상상 속의 인물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팬들은 스타의 리얼한 일상생활과 고민거리를 엿보지 못하고 화려하고 멋있는 모습만 보는 거리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 카일리 제너의 팔로워들은 그녀와 연결되어 있으며 실제 소통한다고 느낍니다. 인플루언서지만 맞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는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생얼로 나와 화장법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판매 직원처럼 제품을 설명하기도 하며 개인적인 일상과 감정을 공유하는 데에도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또한 인스타그램 업로드에 필요한 인생샷을 얻기 위해 몇백 장의 사진을 찍는다라고 말하며 팔로워들과 같은 고민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스타와 팬의 거리를 좁히며 기업의 CEO답지 않은 친숙함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들은 고객들에게 공감을 얻고 호감도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이렇듯 적극적 소통을 통해 소비 트렌드를 파악 후 제품을 생산하고 고객들의 피드백을 적극 수용하여 자신의 상품을 보완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녀의 팔로워들은 카일리 코스메틱스의 주요 고객이자 많은 아이디어와 피드백을 제공하는 유능한 직원인 셈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을 드러내며 팔로워들과 진정성 있는 관계를 형성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인플루언서로서 사업을 하는 일인 기업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카일리 제너를 거울 삼아 단순 판매가 우선이 아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해보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팔로워들은 영향력을 가진 당신 개인에 대해 매우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포브스가 역대 최연소 자수성가형 억만장자의 카일리 제너의 이름을 올리며 일각에서는 유명 방송인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방송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는 이유로 자수성가가 아닌 금수저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수성가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사업에 일가견이 있는 어머니 크리스 제너에게 단돈 1달러도 받지 않았으며 조언을 들은 것이 전부입니다. 어머니 크리스 제너 또한 사업을 시작하려는 딸에게 너가 모아둔 돈으로 사업을 시작해 그래야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자수성가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어머니 크리스 제너가 제품 광고를 해주겠다고 손을 뻗었지만 자신의 방식대로 하겠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자신의 방식이 바로 SNS 마케팅이었습니다. 또한 카일리 제너가 계획한 립 라이너와 립스틱이 함께 들어있는 이 키트 아이디어 또한 10대만이 할 수 있는 천재적인 아이디어로 뷰티 업계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런 논란거리를 만드는 자체가 부러움의 비아냥으로 들릴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비아냥은 자신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무엇보다 현재 SNS는 자신의 가치를 만들고 알릴 수 있는 1인 기업 브랜딩의 장이 되기도 했으며 대기업까지 인플루언서를 통한 SNS 마케팅에 치중하기 시작했습니다. SNS는 이제 단순 놀이가 아닌 복합적 문화를 형성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는 세상의 눈과 귀가 된 SNS를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날이 갈수록 돈이 SNS로 몰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와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자수성가형 인물들을 탐구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물학과였습니다.